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유승훈입니다. 이번에는 이 연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요. 요즘 막 6살, 5살부터 열심히 연산 들어가죠. 네, 그 쓸데없는 거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 갔을 때 지금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교과 과정도 모른 채로 그냥 연산만 하면 좋다. 또 그 연산 학습지 그 영업사원들 얘기를 왜 듣냐고.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아이 교육은 엄마가 하는 건데 왜 영업사원 얘기를 듣고 주변 엄마들 얘기를 왜 듣냐고. 근데 그 주변 엄마들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애들 나이가 아직 학교 가기 전이야. 근데 막 당연한 듯 막 해야 되는 듯 얘기하는데 아니 자기도 애를 안 키워보고 그런 엄마들 얘기를 왜 듣냐고. 그래서 그 엄마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1학년이에요. 뭐 7살이에요. 6살이에요. 애들 교육을 2학년, 3학년까지만 시킬 거예요? 지금 어머니들 하는 이런 교육들 보면은 영어부터 해서 수학도 아니야. 그 연산은 수학이 아니에요. 4식 연산은. 이거는 그냥 수학에서 보면 그냥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거야. 그 의미 없는 거예요. 그 다 그 뭐 하는 거 보면은 애들을 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밖에 안 키울 것 같아. 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책 읽는 것도 그렇고 뭐 책을 많이 읽히면은 똑똑해진다. 아 그거는 초등학교 넘어서 얘기야. 왜 그래 지금 어머니들이 막 여기저기서 듣고 있는 얘기들을 왜 공감을 하는지 알아요? 그거 다 초등학교 때 다 들었던 얘기거든.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래 놓고서는 뇌가 완전히 다른 유아시기에 시키다 보니까는 애들이 뇌질환이 걸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애들 얼마 될 것 같아? 거의 없어요. 가끔 가다가 영재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암기력이 그냥 뛰어남아 0.01% 애들. 그런 애들밖에 성공 못하고 나머지는 4학년 되면은 다 넉다운 돼요. 3학년부터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기억력이 갑자기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책육아에서 들어갔던 애들 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읽기 난독 걸려가지고 애들이 이해를 못하게 되고 일방적인 아날로그 미디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 얘기 이해를 못하고 문장이 세 줄, 네 줄 넘어가면은 하나도 문장 해석도 못해요. 책을 막 몇만 권 읽었다는 아이들 학교 갔을 때 공부 잘할 것 같아요? 하나도 못해요. 오히려 막 유사자폐 증상이 생겨가지고 이상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는 안 들어? 설마 우리 애가 그러겠냐.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이 연산도 마찬가지야. 이게 옛날부터 이 연산 때문에 무리하게 시켰다가 애들 망가진 애들을 엄청나게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이 연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뭐 책류가, 영세 책류가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아니 도대체 영세 책류가에다가 6개월 전에 책을 많이 읽혀야 되고 뭐 36개월 이전에 무슨 영어를 혼합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연산도 막 엄청나게 일찍 하더만 거기에다가 잠자리 책 육아? 그걸 36개월 전에? 난 이런 거는 진짜 금시초문이었어. 도대체 이걸 만든 사람이 참 누군지도 모르겠고 교수들도 이런 얘기 안 해. 책을 이렇게 사놨으니까 굳이 하겠다면은 밤자리 책 육아나 해라는 거야. 낮에 보여주지 말고. 그런 의미예요. 책을 그렇게 몇백 권씩 사놨으니까 애들 읽히지 말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애들 학교 들어갈 때까지 엄마가 읽혀주라는 거야. 아이 혼자 읽히지 못하게 하고. 그 사놓은 책을 버릴 순 없으니까. 아, 책을 버리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사놓은 책을 그렇게 버리라고 하면 완전 난리가 나지. 근데 아무런 이런 내용도 없이 그냥 버리라 그러면은 누가 말을 듣겠냐고.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제 강의를 듣고 책을 버리신 분들은 아이들의 변화가 있잖아. 뭔가 더 활발해지고 애교도 넘치고 뭔가 더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걸 또 다 안 버리시고 집에다가 또 놔두신 어머니들 거실에다가 얘네들은 이렇게 확 변화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버릴 거면 확실히 버려야 돼요. 다. 애들 눈앞에 안 보이게. 그리고 그 책은 엄마 방에다 놔두라 그랬잖아요. 애들 잠자리 책 육아할 때. 그러니까 잠자리 책 육아할 때도 그것도 책 보고 하지 말고 엄마가 그거를 다 기억을 한 다음에 옛날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책 육아 하다 보니까는 애들이 6살, 7살 돼도 애들이 책을 안 읽어주면 잠을 안 자는 거야. 그럼 왜 나쁜 버릇을 왜 들이냐고. 우리는 36개월 이전에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애들 뭐 백색 소음 틀어주니 뭐니 해가지고 책을 읽어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걱정을 했단 말이야.
근데 맨날 책 육아만 하다 보니까 애들이 가끔가다 스태미너가 넘치는 아이들 잠은 안 오고 그러니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읽어달라고 하는 거야. 그 몸을 움직이면 애들이 기절을 할 텐데. 자, 이 연산 같은 경우도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반복 연산을 하면은 뇌가 멈춰요. 뇌를 쓰는 게 아니라 뇌가 단순해지면서 연산을 하는 동안 뇌가 멈춰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시킨다고 또 학습지에서 이만큼씩 시키고 뭐 초제고 그럼 왜 미친 짓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아니 뭐 5 더하기 3을 8 나오는 거 얘가 1분 후에 나오든 그게 5초 후에 나오든 그게 뭔 상관이냐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빨리빨리 해야 뭘 더 빨리 한다. 걔네는 연산밖에 없으니까 하는 개소리예요. 그걸 믿지 마시라고요. 그 영업사원들 그 걔네들 애들 얼마나 잘 컸나 봐봐. 걔네들 애들도 제대로 크지도 않는 아이들 애엄마 얘기를 왜 듣냐고요. 들으실 필요 없고 연산을 중요시한다는 엄마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수학 공부 안 하신 엄마들이야. 고등학교 때도 수학 제대로 공부 안 하신 분들이야. 제가 고3 때 머리가 좀 망가지긴 해가지고 고2 때까지밖에 제가 공부를 못했긴 했는데 고2 때까지 제가 수학, 수능 제가 1차인데 모의고사 보면은 그때 20문제에서 보통 19개에서 20개를 맞았었어요. 그리고 반에서 수학 내신은 거의 1등 했고 1, 2등 그러니까 전교에서 아니 그러니까 95점에서 100점 사이니까 거의 다 그렇게 했었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수학을 거의 그 정도 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 믿으실 분은 믿고 안 믿으실 분은 안 믿어도 되지만은 초등학교 1, 2, 3, 4, 5학년 때 하는 연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연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 도용이 중요한 거야. 도용을 못하면은 고등학교 수학까지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도용은 쳐다보지도 않대. 그러니까 네모, 세모, 동그라미만 알면 도용이에요? 공간 지각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함수 문제를 풀려고 해도 도용이 안 되면 풀 수가 없고요. 모든 문제는 도용에서 시작되는 거야. 근데 도용을 등한시 하다가 결국은 4학년, 5학년 넘어서 도용 문제 나오면은 애들이 못해. 근데 그래도 엄마가 연산을 시켜. 그러니까는 중학교 갔을 때 이 도용을 못하니까는 중학교 때부터 점점 벌어지다가 고등학교 되면 못하는 거야. 근데 도용을 잘하는 아이들은요, 수학 잘해요. 도용이 중요한 거야. 연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연산을 할 줄만 알면 돼요. 이거를, 문제를, 그리고 문제를 1, 2학년 때는 안 읽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선행했던 애들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를 안 읽어요. 그러다가 3학년 넘어서부터 이제 문제를 꽈놓잖아. 그럼 문제를 읽을 줄 모르니까 문제 해석을 못하니까는 못해. 문제를 못 풀어요. 연산만 오질나게 해가지고 잘하면 뭐하냐고. 애들이 문제 해석을 못하는데. 근데 연산학습지는 그러겠지. 아, 어머니, 얘가 문제 해석을 다 하면 뭐해요? 얘가 연산을 못하면 못 풀잖아요. 아, 못 풀면 어때? 공부를 뭐 1, 2년 할 거예요? 12년간 해야 되잖아. 그 덧셈 뺄셈 1, 2학년 때 못한다고 얘가 3, 4학년에 못할까? 한단 말이야. 어? 1학년 때 애들이 글씨 못 읽었다고 3, 4학년 때도 못 읽어요? 읽어요. 글씨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역할놀이도 아이가 원하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가 얘기하는 대로 엄마가 얘기하는 아이들. 얘네들은 사고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에요. 그게 6살 돼도 그랬고 7살 돼도 애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얘는 학교 가도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고 수학조차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산 많이 하면 뭐해. 문장 해석을 못 하는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연산은 할 줄 알면 되고 초등학교 3학년 넘어서 나오는 이런 복합 계산 같은 거 그냥 한 자리에서 복합 계산만 할 줄 알면 되고요. 두 자릿수까지만 하면 돼. 그리고 세 자리 넘는 거는 할 필요 없어. 그리고 뭐 네 자릿수 나누기 세 자리? 이건 평생 가서 쓸 일 없는 거예요. 중학교부터 나오지도 않아. 억자리수 더하기 빼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할 일이 뭐가 있어. 그 빵점 맞아도 상관없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거 점수 안 나오잖아. 그 의미 없어요. 못해 넘어가. 어차피 중학교부터 안 나와요. 그 3.14 계산하는 거, 그것 때문에 세 자리 곱하기 내가 두 자리까지는 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중학교 넘어가면은 파이로 나와. 그러니까는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의미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 필요 없고, 그냥 기본적인 연산 할 줄만 알면 돼. 얘가 잊어버릴 때쯤 돼가지고 그냥 두 달에 한 번씩 그렇게만 하면 되지, 의미 없어요. 자, 이 연산을 그 학습지 때문에 그래. 그 무슨 학습지인지 아시지? 그 학습지 그 영업사원들 하는 얘기가
근데 연산밖에 없으니까 그거 별로 의미 없는 거 걔네들도 알아. 애들이 문제 읽지 못하면은 못 푸는 거 의미 없는 거야. 이 연산을 반복 연산하는 게 왜 쓸데없고 뇌를 하나도 안 쓰고 오히려 뇌를 멍청하게 만들고 연산 학습 많이 하면은 애들 대체적으로 지능이 90대까지 떨어져. 그거 농담 아니고 주변에 그거 학습지 3년 이상 한 애들 봐봐. 정상인 애들 있나? 거의 없어. 주변에. 그렇게 그 학습지 유아 시기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애들 한번 봐봐. 초3 때 또 애들 어떤가? 애가 그냥 멍해 있고 화가 많아. 그리고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왜냐면은 연산을 장시간 오래 시키고 이게 지속적으로 어려운 거를 많이 시키잖아. 그리고 시간 재가지고 촉박하게 하잖아요. 그 애들이 계속 불안 증세가 있고 화가 많아져.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그 연산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재촉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면서 몸이 막 위축이 돼요. 이거는 사회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야. 사람이 뭐 하고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어 봐. 그래서 야 빨리빨리 안 해. 이 소리 한 번만 해봐. 그러면 제대로 하던 사람들도 일 못해. 사람을 계속 긴장 상태로 놓게 하고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안 나오고 애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은 애들이 지능이 떨어져. 특히 남자아이들. 지능 한번 떨어지면 복구 안 돼요. 그거 쓸데없는 거 시키지 말아요. 자, 이거는 간단히 얘기해 볼게. 지금 집 주소 아시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저기 집 주소 뭐예요? 그러면은 바로바로 나오잖아. 왜? 이걸 기억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걸 대뇌피치에다 저장해 놓는단 말이야. 자주 쓰니까. 어쩌다 보면은 그 전 주소도 알고 그 전전 주소도 알아. 그게 뇌리에 박혀 있으니까는 그게 그냥 나오는 것 뿐이야. 반사작용으로 나와요. 반사작용으로 나오는 거는 뇌를 쓰지 않아요. 바로 시각적으로 보자마자 그거를 기억을 어디다 해놨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기억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뇌를 하나도 안 쓴다니까? 자, 아이한테 1 더하기 1부터 1 더하기 9까지가 학습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거 답을 쓸 거 아니야. 이거를 똑같은 문제를 10번을 풀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여기 해마에서 처음에는 기억을 해. 계산한 거를 계산에 관련된 뇌에서 이렇게 기억을 한단 말이야. 기억을 하고 어이씨 계속 푸네? 야 다음부터 여기 오지 마. 해놓고서는 이 답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놔. 답을. 그러면은 그 다음에 11번째 풀면 어떻게 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억된 걸 빼내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이거 애가 공부하는 동안 나머지 뇌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수면 상태야. 뇌가 안 움직이고 있어요. 반복 작업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숫자의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는 이게 위험한 아이들이 3 더하기 5는 8을 아는데 5 더하기 3은 몰라. 그냥 당장 학습지 때려쳐요. 얘는 수 개념부터 다시 해야 되는 아이들이야. 수 개념은 뭐냐? 1부터 10까지 그냥 눈으로 보고 몇 개인지 알아야 되고 1부터 100까지의 그 있으면은 그걸 묶음수로 다 세워가지고 그게 한 10초 이내에 다 나와야 돼요. 그 정도까지 수 개념을 해야 되고 뭐 5 다음 7이야. 그럼 가운데 들어가야 될 숫자 이런 거. 2 건너뛰기 같은 거 있잖아. 2, 6. 그러면 뭐야?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4가 들어가야 되잖아. 이런 건너뛰기. 또 뒤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 9, 8, 7, 6, 5, 4, 3, 1. 할 때 가운데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완료가 되고, 기본적으로 10개 이하는 눈으로 보고 몇 개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1, 2, 3, 4도 중요하고, 하나, 둘, 셋, 넷도 중요하단 말이야. 기수, 소수를 다 알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된 다음에 연산을 들어가야 되는 거야. 구구단도 마찬가지야. 구구단위를 왜 해야 되는데? 왜 반복 아니야?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하기 귀찮으니까 3이 4개네? 그거 3, 4, 12. 더 편하다는 걸 느껴줘야 되는데, 그거를 6살, 7살부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구구단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거야. 얘가 덧셈 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오, 귀찮네. 야, 이거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곱셈이야. 이거를 똑같이 나눠야 돼. 그러니까 나눗셈을 배우기 전에 아이한테 12장을 주고 이걸 3명한테 똑같이 나눠줘봐. 이런 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 한 장씩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 때마다 애가 막 머리가 복잡해져. 그럴 때
이때 필요한 게 나눗셈이야. 누구한테 다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면은 이거를 하나씩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잖아. 그때는 이런 나눗셈을 쓰면은 편하게 생각해서 나눠줄 수가 있어. 이런 개념을 알려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무작정 덧셈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곱셈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구구단 외우게 하세요. 6살, 7살짜리 애들한테.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잖아. 특히 운해형 아이들. 난리나.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 지금 나 이거 안 해도 수가 있는데. 이게 말을 잘못하는 거야. 이게 수학하고요. 산수랑 달라요. 이거는 산수예요. 이거를 수학 개념으로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걸 엄마들이 수학이라 그러는 거야. 수학은 생각을 하는 거야. 산수는 그냥 수의 연산이에요. 지금 애들 왜 산수를 시키면서 그걸 수학이라 그러냐고. 이것부터 잘못된 거야.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강압적으로 시키든 뭐를 하든 가져 들어오는 거는 연산에 대한 뇌를 거치는 게 아니라 기억해 놨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 뇌도 걸치지도 않아. 그냥 대뇌 피지에 있는 걸 그냥 빼서 쓰는 거야. 그리고 애들을 반복적으로 시키잖아. 그걸 다 외워버려. 이게 문자 학습을 하는 애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의미를 모르고 외우는 습관이 들어. 그래서 24개월 이전에 책 육아했던 아이들, 이런 애들이 갑자기 책에 있는 거를 다 외워가지고 줄줄줄줄 얘기한단 말이야. 우와, 우리 아이 영재 아닌가? 뭐 영재야. 큰일 난 거야, 얘는. 문자 강박 증상이 생긴 거야. 그게 유사자폐의 일종이거든요? 책에서 읽은 내용을 그대로 외우는 거. 36개월 이전에. 이게 위험한 아이들이에요. 그거를 아이가 영재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숫자를 보고, 우리 아이가 갑자기 만 단위를 알아요. 막 하고, 여기저기서 뭐 숫자만 보고 돌아다녀요. 얘 큰일 난 거야. 얘가 똑똑한 게 아니라 큰일 난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을 얘가 달달달 외우고, 내용도 모르면서 달달달 외워. 큰일 난 거야. 어머니들이 지금 아이를 표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애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36개월 이전에 아이가 책에 있는 내용을 달달달 외우고 각종 숫자들 보면 막 미치고 이런 문자들, 문자 숫자 기호 이거 보고 애들이 환장한 아이들은 이게 유사자폐 일종이라니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야, 이 똑똑하네. 얘 영재 아니에요? 영재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재 검사가 아니라 얘들 지금 저거 검사를 다 가야 돼. 얘가 문제 있나 아니나 그걸 검사를 해야 돼. 책 강박 증상이 있고 문자 강박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아이가 문자에 대해서 유아시기에 너무 똑똑하다. 그 똑똑한 게 아니라 강박 증상이야.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이런 식의 시키지 말고 애들이 3세 이전에 한국 아이인데 막 알파벳만 보면 환장해가지고 돌아다닌다. 얘도 문자 강박 있는 아이들이에요. 얘 위험한 아이들이에요. 36개월 전에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이 문자에 대해서 관심 있어도 안 되고요. 숫자에 대해서 관심 있어도 안 되고, 이런 연산조차 하면 안 되고, 책 내용을 외워서도 안 되는 거야. 그 숫자만 보면 막 미쳐가지고 엘리베이터 뛰다니고, 돌아다니면서 숫자만 보면 환장해가지고, 무슨 포스터를 보더라도 어디 있는 숫자만 보러 다니고, 어디 있는 글씨만 보러 다니고, 이러면은 큰일 난 거야. 얘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또 오늘 또 대박 터뜨렸네. 어쨌든 간에, 이런 반복 학습을 하면은 얘가 뭐 한다고? 외워요. 외우면은 똑같은 걸 반복하니까 대뇌 피질에 넣게 돼요. 수학을 한 게 아니라 암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숫자 넘어갈 때마다 미치는 게 뭐냐면은 그걸 다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뭐 15 더하기 3이다. 그러면 18이잖아. 이 18을 외워야 돼 또. 그러니까는 이게 두 자릿수가 넘어가는 순간 얘가 돌아버리는 거야. 이게 운해형 아이들. 근데 잔해형 아이들은 또 나름 요령을 알아가지고 또 풀기는 풀어. 근데 이걸 왜 풀어야 되는지는 몰라. 얘네들은 문자에 이미 강박 증세가 있고 문자에 대해서 뛰어난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얘는 이것 빼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아이거든. 근데 저거는 달라. 아이가 운해 학습을 굉장히 잘 해놨어. 창의 활동을 굉장히 잘 해놓은 다음에 얘네들이 한 6세가 넘었어. 6세가 넘어서 자동으로 알아지는 거 있죠. 얘네들은 하루에 기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을 할 뿐이야. 이거를 어떻게 하고 푸는 것들을 들어가지고 그냥 푸는 것 뿐이야. 근데 그나마 좋은 건 뭐냐면은 억지로 시킨 것보다는 지가 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나쁜 작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운해형 아이들, 단해형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 이런 창의 활동들, 어렸을 때 이런 창의 활동들을 해놓으면은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하루 종일 기관에 있으면서 아니면 여기저기서 본 것들을 다 기억해가지고 이런 문자 학습 같은 거를 본인이 습득을, 자동 습득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한글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기관에서 한글을 다 떼어오고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애가 영어를 하고 발음이 원어민 발음이고 또 해준 적이 없는데 거기 유치원에서 숫자부터 해가지고 연산까지 다 해온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운해 활동 기본적으로 3개, 하루에 6시간씩 하는 아이들이야. 이런 창의 활동들을. 얘네들은 뭐가 좋으냐면은 이 창의 활동들을 계속 하잖아. 그러면은 이 전두엽에 있는 창의에 관련된 뇌를 건들면서 이게 사고력으로 아웃풋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창의 활동부터 해가지고 이 뇌가 이 전두엽이 촘촘해져. 시냅스가 촘촘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빠르고요. 그거랑 창의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뇌의 해마, 기억력이죠. 기억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이런 좌뇌 활동하는 아이들은 이 단순 기억만 할 수가 있어. 장기 기억이 떨어져요. 그래서 책류가 많이 하고 역류 많이 다니고 이런 학습식으로 했던 애들은 하루 기억조차도 짧아요. 그러니까 당장 외운 건 하는데 또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이런 운해 활동을 시킨 아이들은 장기 기억이 길어가지고 며칠 전에 뭐 했고, 일주일 전에 옷가게를 갔는데 옷가게 점원이 뭐를 입었는지조차 알아요. 그러면 애가 딱 와가지고, 아주머니, 아주머니라고 그러나? 그냥 아줌마라고 그러지. 자, 아줌마 저번에는 옷 저거 입지 않으셨어요? 이래 애들이. 근데 그게 일주일 전이야. 애들이 눈으로 본 거를 다 스샷을 찍어 다 기억을 해요. 근데 그 기억이 길어져. 근데 이런 좌뇌 공부를 많이 시킨 아이들, 억지로 이렇게 공부 많이 시킨 아이들은 그 기억이 하루를 못 가. 어제 뭐 했는지조차 몰라. 그 옆에 있는 운해형 아이들은 다 기억하는데 내가 그랬어? 이거는 성인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운해형 엄마들은 그걸 다 기억한단 말이야. 근데 좌뇌형 엄마들은 내가 저번에 무슨 얘기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 해. 그래서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좋단 말이야. 성인이 돼가지고. 근데 책을 많이 보는 거는 여기다 지식을 그대로 뇌리에 박는 거예요. 네. 책도 뭐예요? 미디어기 때문에. 일방성 통행이에요. 근데 책에 있는 내용을 박는 거랑 아웃풋하고는 달라요. 지식은 많은데 이 지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는 사고력에서 나와. 어디서 나와요? 이 운에서 나와요. 근데 운의 활동을 하나도 안 하는 상태에서 책만 보잖아. 그러면은 위험한 게 뭐냐면은 세뇌를 당해. 자기 생각이 없고 다 남의 생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나의 영혼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 남의 얘기 가지고 이게 말하는 유튜버들 있잖아. 그러면은 자기 생각이 없어. 잘 들어봐 한번. 이 조기교육 유튜버들 잘 들어보면은 자기 생각이 없어. 왜? 책임지기 싫으니까. 미국에서 누가 그랬는데 뭐 어쩌다. 뭐 어디에서 누가 그랬는데 그렇다. 또 저한테 이렇게 좀 따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누가 그러는데. 아이고 누가 그런 걸 왜 나한테 왜 얘기하냐고. 어디서 들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 어디서 그러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라는 거는 정상적인 질문이지. 근데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틀려요. 나보러 뭐 어떡하라고. 누가 그랬는데 그러면 몰라요.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 근데 들었대. 그러니까 한마디 들었대. 그러니까 그게 위험한 거야. 이런 책만 많이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웃풋이 없는 사람들. 근데 그 아웃풋조차도 누구의 지시에서 움직이는 그런 증상이야. 잘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누구의 지시에서 움직이는 건지 내 생각인지를 봐봐. 이 책을 많이 보더라도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이게 내 거인 마냥 행동을 해야 돼. 근데 책을 많이 보는데 또 어떤 미디어를 많이 봐. 스크린 미디어도 많이 보는데 내 생각이 없는 거야. 저는 강의하면서 누가 그랬어요 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잖아.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왜? 아니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야. 그리고 이거는 다 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연구로 내가 판단을 한 거니까 이게 내 개인 연구가 된 거고
어차피 이런 것들은 인터넷 찾아봐도 다 나오는 내용인데 그걸 종합적으로 내가 다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찾아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야, 이게. 근데 어머니들이 그거를 뇌에 대해서 찾기는 좀 그렇지, 들어도 잘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는 내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 뿐이고, 뭐 전두엽이니 두정엽이니 해마니 변형계니 막 이런 거 얘기해보면은 엄마 잘 모르잖아. 그럼 편하게 얘기해주는 거야. 변형계는 감정 담당이고 이 감정을 이용해서 어떤 걸 외우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감정이 없이 이걸 외워봐. 외워지나? 안 외워져요. 영어 단어 얘가 50단어를 외우든 100단어를 외우든 내가 생활 영어로 하면서 사람들하고 웃고 즐기면서 그 생활 기억으로 해서 외우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알파벳만 나온 거를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거랑 어떤 게 더 기억이 오래 남겠냐고. 어렸을 때 내가 즐겁게 했던 기억 아직도 나잖아. 아니면은 어렸을 때 누구한테 당했던 기억 아직까지 나잖아. 이런 감정이야.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감정 없이 하는 이런 것들 대신 이런 학습 기억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받아서 한 거는 기억이 안 남아요. 얘 금방 잊어버려 이거. 그러니까는 무한 반복을 하는 거야. 이게 뭐 미친 짓이지. 왜 이런 짓을 왜 하냐고. 애들은 스트레스 강도 때문에 계속 IQ가 떨어져. 기억력도 떨어지는데 기억력이 떨어져? 더 시키세요. 미친 거야. 어? 그 아줌마들 미친 거란 말이야. 그 학습지 교사들. 애들이 망가지고 있으니까 더 시키래. 아, 그런 거 보면 진짜 열 뻗쳐가지고 옛날에 학습지 할 때도 그 학습지 선생님들 와가지고 했던 애들 있잖아. 애들 다 망가져가지고 어머니들 이제 어떻게 해요? 뭐 어떡하긴 뭐 다 망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고치냐고. 그때 내가 뇌에 대해서 할 때도 그때 학습지 다닐 때도 아이들을 이렇게 좀 많이 해주려고 했는데 그 학습지 그 연산 학습지 해가지고 애들 망가진 애들은 내가 고칠 수가 없어. 이미 스트레스 작용이 왕땅 받아가지고 IQ가 90까지 떨어진 애들 내가 어떻게 해주냐고. 못해. 벌써 감정에 관련된 데도 다 망가지고 거기 끊으세요. 그러면 공부는요? 아니 애가 지금 맛이 갔는데 그 와중에서도 공부를 어떻게 시키냐고 물어보고 있어. 얘기할 가치를 못 느껴. 아니 애가 망가져가지고 지금 정신적인 질환이 왔는데 그 와중에서도 공부시키려고. 공부는요? 진짜 답답해가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연산 같은 게 어린 시기에 무작정 시키지 말고 많이 시키지 말아요. 할 줄 알면 돼. 할 줄 알아서 이 전두엽에 붙어버리면은 대뇌피지에 붙어버리면 끝난 거야. 그래서 뭐 2주에 한 번씩 상기시키는 개념으로 한 번씩만 해주면 돼. 느려도 상관없어. 어차피 학교 가서 신나게 할 거야. 그걸 왜 유아시키게 이렇게 미친 듯이 하냐고. 할 필요도 없고. 학교에 가서도 얘가 할 줄 알면 끝나. 늦게 풀어도 상관없어. 시험제도 없어졌는데 늦게 풀면 어때? 왜? 한 문제라도 더 풀리려고? 연산 문제 한 문제 더 풀려가지고 뭐가 남는데? 어? 양말을 10개 생산하든 11개 생산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빨리 생산하면 불량률도 많단 말이야. 무조건 다 성장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급하게 하고 많이 하면은 애가 망가질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여튼 연산 많이 시키지 마시고요. 애가 할 줄 알면은 거기서 끝내요. 그리고 그 학습지 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하지 마. 그리고 유아 시기 때 얘가 기본적으로 한 자릿수 덧셈 뺄셈 하면 그냥 학교 보내요. 상관없어요. 학교 가면은 얘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근데 왜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를 만들어 놓고 왜 학교를 보내냐고. 왜 영어에 대한 트라우마를 만들어 놓고 학교에 가서 영어를 또 하냐고. 아이한테 안 좋은 기억이 남아. 이 좌뇌는. 아예 그냥 예술 활동을 못했으면은 한 번도 못해가지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어머니들한테 애들 만들기나 그리기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래도 할 수 없이 한단 말이야. 근데 애들 중학교가 됐는데 어머니 오늘부터 저기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인수분해 해세요. 그러면 할 것 같아? 못해. 이거는 진짜 못해. 근데 그리기나 만들기는 그래도 봐왔던 게 있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든 보고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예능 활동은 그래도 하려고 해. 나이가 먹든 뭐를 하든. 근데 반에는요, 지금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봐. 고등학교 때까지 좋은 기억이 있어요? 공부에 대해서? 본인이 좀 공부를 했었어. 근데 나는 뭐 수학이나 영어를 했었어. 근데, 어? 엄마들 뭐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은 저 중고등학교 수학 어머니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아, 근데 수학은, 그러잖아. 그렇게 얘기하잖아. 왜? 자신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하려니까 불안한 거야. 애들도 마찬가지야.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에 이런 불안 증세를 가지고 학교를 가면은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엄마랑 했던 그 유아 시기에 그때 공포, 두려움이 남아가지고 공부를 못해.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가니까 엄마가 또 공부를 더 시키네? 얘 100% 4학년 되면은 삐뚤어져요.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상해진단 말이야. 내 거짓말 아니야.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옛날 기억하지 마. 옛날에는 우리 그래도 잘 지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는 애들 3, 4학년 됐는데도 뉴스에 나오잖아. 뻘짓거리 해가지고. 5, 6학년 애들이 지나가던 성인들 단체로 막 밟아가지고, 반신 불구 만들었는데도 처벌 안 받고. 그게 정상이냐고. 걔들이 제대로 큰 애들인 것 같아? 다 스트레스 장애에 있는 아이들이야. 이런 공부 같은 걸로. 특히 서울 지역이 많아요. 서울 대치동 같은 데 가봐야 애들 스트레스 장애 생겨가지고 공부 때문에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 요전에 그 배현진 찔른 애도 거기 학군지에 있던 애거든. 엄마가 미친 듯이 공부시켜가지고 그렇게 된 애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공부시켜서 망가지면 애들이 반사회적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는 너무 공부시키지 말고 아이를 편안하게 만들면서 운의 위주로 하다 보면은 애들이 지가 공부하고 싶으면 학교 가서 알아서 공부해. 공부도 재능이고 운에도 재능이야. 재능이 없는 애들 억지로 시키지 말고 아이의 재능에 맞는 걸 시켜줘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한 시간 또 더 들겠어. 그래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지금 36개월 이후 아이들 해야 되는 거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영상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36개월 이후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오후에 강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